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실내에서 시작하는 이유는 이제 출국이 한 달 정도 남은 시점에서 Q&A로 소통을 좀 하고 RTO 본격적으로 진행해 보려고 우리 또 PD님이 질문을 무작위로 골라주셨어요. 한번 즉흥으로 대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익스님이랑 어떻게 만나셨나요? 기억도 안 나는데 제가 익스를 처음 본 건 2013년일 것 같아요. 제가 그때 인천에서 열리는 전국체전을 보디빌딩 보러 갔었는데 그때 아마 익스가 학생부로 나왔었어요. 근데 그때는 몰랐어요. 근데 지나고 나니까 그때 나왔어서 제가 봤던 기억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이거 두혁이도 몰랐을걸? 그러고 있다가 두혁이를 처음 만나게 되고 좀 알게 된 거는 아마 우리 RTO를 이제 하는데 어디 저 원주에서 저기 까불랑거리는 애가 있다 그래가지고 한번 연락을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처음 만나게 됐던 것 같고요. 지금까지도 좋은 그런 관계를 이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무대 보셨을 때 몸 혹시 기억나나요? 몸 되게 좋았던 걸로 기억해요. 저는. 오... 그때 아마 1등인가 했었던 것 같은데. 이거 두혁씨 질문 나온 김에 하나 또 재밌어가지고 노익스로 태어나서 보디빌딩 하기, 정기로 태어나서 보디빌딩 하기. 이게 질문의 의도가 뭐죠? 글쎄요. 둘이 합쳐졌으면 좋겠는데. 익스는 굉장히 어떤 힘이나 이런 부분에서 신경계가 좀 타고난 부분이 있고요. 정기는 마인드적인 부분에서 굉장한 뜨거움이 있습니다. 근데 익스는 좀 마인드적인 부분에서 이제 옛날엔 아니었겠지만 요즘에는 좀 병에 걸렸어요. 네. 저의 답변은 노익스로 태어나서 정기처럼 바디빌딩 하겠다. 이것도 또 지인에 대한 질문인데 와람 형님이랑 어떻게 친해졌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22년도에 첫 프로쇼를 좀 우승을 했을 때 태양이 형이 인터뷰 같은 걸 이렇게 했었어요. 그래서 그때 처음 알게 됐고 그 이후에 제가 유튜브 좀 시작을 하면서 죽이기 컨텐츠의 또 시초가 된 그 마랑 죽이기로 시작해서 좀 친해지게 됐죠. 시합 나가는데도 제가 같이 가서 털도 밀어드리고 또 서포트 해드리고 하면서 또 이제 쇼미더바디 준비하실 때 같이 좀 도움을 좀 드리고 하면서 이제 좋은 관계를 또 이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쇼미더바디 이후에 요즘에 좀 운동보다 게임을 더 많이 하시는 것 같아가지고 한번 건강 목적으로 한번 이렇게 전화를 드려서 동생으로서 좀 챙겨드려야 되지 않나. 형 이걸 보신다면 제 전화 피하지 마세요. 이것도 좀 궁금한. 정신적으로 엄청 힘든 시기가 있었는지. 그럼요. 주로 10대였던 것 같아요. 10대 때는 제 어떤 가치관이 많이 정립이 되지 않았고 제 미래에 대한 어떤 그런 생각들과 그런 요소들로 좀 많이 정신적으로 불안하지 않았나? 근데 그 이후에 이렇게 고심을 해서 제 방향을 찾고 나아가면서부터는 정신적으로 좀 많이 힘들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다음 질문입니다. 운동 강도가 장난이 아닌데 진짜로 운동하다가 기절하신 적이 있나요? 있어요. 운동 많이 했을 때 아니고 운동 한 1, 2년 정도 했을 때 정확하게 디클라인 머신 프레스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들 수 없는 무게를 꽂았어요. 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했죠. 근데 약간 한 3분의 1 정도 밀리다 안 밀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어린 마음에 너무 열이 받아서 난 왜 이걸 못 밀까라는 생각에 숨을 참고 제 체감상 한 10초 동안을 안 내려놓고 밀었어요. 근데 갑자기 별이 보인다고 하는 표현이 맞는 게 뭐가 반짝하는 거예요. 정신이 탁 드니까 제가 머신 아래에 쓰러져 있었어요. 근데 그건 이제 운동 강도로 기절을 했다라기보다는 무식하게 한 거죠. 그냥 못 드는 건데 그냥 들려고 숨을 참고 밀다 보니까 그냥 기절을 한 거예요. 그냥 쉽게 말해서. 여러분도 숨 참고 계속 하면 얼굴 빨개지잖아요. 그 다음 단계가 이제 앞이 검해지면서 쓰러지는 거잖아요. 이것도 꽤나 많은 좋아요를 받았는데 세트 도중에 사진을 찍어달라 하거나 말 걸기 등 기억에 남는 무개념 팬이 있나요? 라고 질문이 왔거든요. 무개념이라고 표현하고 싶지는 않은데 아무래도 저를 너무 좋아해 주시는 마음에 그랬겠죠. 기억나는 거는 이제 한 두 가지가 있어요. 이제 시즌 시합이 거의 한 2주? 1주 남은 정도 상황에서 탄수화물도 거의 안 먹고 정말 이제 어지러지러한 상태예요. 그래서 계단을 이제 한 7분, 6분 이렇게 타고 있었어요. 1시간 타려고. 그러면 약간 사진 좀 이제 저 이제 가야 돼가지고 이러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 알다시피 이게 그 중간에 내려오면 흐름이 굉장히 끊깁니다. 결국 사진 찍었어요. 찍었는데 이게 순간적으로 근데 내려오는데 저도 와 이게 맞나 하면서 표정 관리 순간 안 되더라고요. 그다음 또 하나는 스쿼트 한 300인가 가까이 꼽아놓고 집중해서 저거 이제 못 뜨면 죽어야겠다. 약간 이런 마인드로 이제 보호대를 막 감으려고 하는 찰나에
사진을 찍어달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은 이제 약간 좀 김이 새버리는 느낌이 나거든요. 근데 결국에 다 찍긴 했는데, 근데 그렇게 찍고 나면 여러 가지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로는 괜히 찝찝해요. 왜냐하면 그 순간 사진 찍어달라고 하는 마음은 저를 좋아해서 찍어달라고 하는 거잖아요. 너무나도 감사한데 그거에 대해서 제가 순간적으로 기분이 별로 안 좋았잖아요. 그게 미안한 거예요, 혼자서. 사진 찍긴 했지만 내가 왜 그런 마음을 가졌을까? 뭔가 내가 저 사람한테 너무 기분 나쁜 걸 티 낸 게 아닌가? 내 마음은 그건 아니었는데, 아무래도 운동 중이다 보니까 좀 이렇게 그렇게 보였을 수도 있겠는데 괜히 좀 미안하고, 그리고 그 사람도 약간 그런 걸 좀 느끼지 않았을까 하면서 괜히 좀 찝찝한 거죠. 감사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좀 이제 그런 오묘한 감정이 좀 생긴다. 그러니까 항상 좀 드는 또 생각이, 이제 또 센터도 이제 오픈하면서 이제 운동하면서 사진을 찍어달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제가 웬만하면 다 찍으려고 하는데 못 찍는 경우도 있어요. 그럴 때는 좀 되게 죄송스럽고 미안하지만, 사실 이게 또 제 하루 중에 제일 소중한 시간이 운동하는 시간이고, 이 시간을 위해서 하루를 거의 살고 이렇게나 많이 응원해 주시는데 내 할 일을 할 시간에 사진 찍다가 끝날 순 없으니까, 오시는 분들 딱 한 분만 찍어드리면 괜찮은데 그분을 찍어드리면 찍고 싶어 하시는 분들, 저를 배려해 주시는 분들을 다 찍어야 된다는 제 좀 어떤 마음이 또 있어요. 근데 이제 이 질문을 받으니까 좀 드는 생각이, 프로의 자세가 무엇일까에 대해서 좀 생각이 많이 들어요. 물론 제가 운동하고 바디빌딩적으로 제 꿈을 향하고 목표를 향해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 여러분들이 없다면 제가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과 관심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또 할 수 있고 응원을 받고 더 열심히 할 수도 있는 것인데, 여러분들의 사랑을 먹고 사는 프로라면 여러분들이 아쉽지 않게 최대한 여러분들을 잘 응대해드리는 게 맞다 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또 이 자리를 빌어서, 저도 완벽한 인간은 아니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순간적으로 제가 계단에서 내려오면서 또 표정이 제 스스로 안 좋아진 걸 느꼈다고 했잖아요. 그런 측면에서는 제가 아직 부족하구나 라는 생각을 또 들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또 해소하고자 온라인찜에서 다양한 것도 콘텐츠를 하고 있고, 그럴 때는 얼마든지 주된 포커스로 잡고 가기 때문에 좋은 더 나은 모습 보여드리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다음 질문. 인스타 온라인 밈에 대한 얘기가 좀 있어요. 그 AI로 합성해서 뭐 이렇게 춤추는. 일단은 본 적 있고, 그거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냐면, 첫 번째로는 나에 대해서 이렇게 관심이 가져주시고 AI로 이거를 이렇게 할 만큼 사랑을 해주시는구나 라는 생각이 또 드는 반면에, 어떻게 보면은 조롱처럼 보이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괜찮아도 어떻게 조롱하고 훼손시키는 거에 대한 걱정이 또 생기면서, 제가 뭐 나서지 않더라도 또 저희 회사의 어떤 법무팀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그 이미지가 훼손되는 걸 원치 않으시거든요. 근데 저는 또 그런 쪽까지 연관이 되면서 저에 대한 관심을 그렇게 표현해 주시는 분들이 처벌을 받거나 뭐 이런 상황을 원치는 않습니다.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런 이미지와 제 정신을 존중해 주시되 그런 관심을 표현해 주시는 건 좋다. 이것도 좀 궁금해요. 요새 핫한 이슈인 로니 콜먼이 운동을 못해서 부상이 왔다에 대한 개인적인 견해가 궁금합니다. 저도 그거 이제 좀 SNS에서 좀 보면서 제가 알고 싶지 않은데 알게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어그로가 좀 진짜 정말 많이 끌린 거죠. 정리하면 그래요. 이제 그분을 또 보니까 그분이 가진 지식이나 공부해오신 그런 과정이나 가지고 있는 그런 생각이나 이런 부분들은 존중을 합니다. 존중을 하는데, 못해서 그렇게 됐다라는 어떤 전제는 좀 선을 넘었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그거를 증명할 수 있으려면 명확한 대조군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로니 콜먼이라는 사람이 똑같이 둘이 있는데, 이 사람은 원래 하던 대로 시키고 이 사람은 본인이 말하는 운동 방식대로 운동을 몇십 년간 시켰어야 돼요. 똑같이. 근데 이 사람은 안 다치고 이 사람만 다쳤다. 그러면 그 사람 말이 맞는 거예요. 이거를 증명할 수가 있어요?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이 이 정도는 된 것 같고, 좀 아울러서 사실 저도 항상 좀 정보에 대해서 그런 조심스러운 게, 그 사람의 의도도 모르고 그 사람의 상황도 모르고 그 사람이 어떤 걸 추구하는지도 모르고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지도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제 유튜브도 보시면 저희 PD님이 또 질문하시는 거에 대해서 저의 생각은 들어가 있지만 항상 또 열린 그런 대답을 좀 제가 많이 하는 편이에요. 저는 그래요. 제가 감히 뭐 운동을 누구 잘한다 못한다 그게 평가할 수준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픈으로 언제쯤 넘어가실 계획이신지 궁금합니다. 일단은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제 선수생활 은퇴를 하기 전까지는 오픈 무대를 뛴다라는 저의 계획과 목표가 있어요. 근데 저는 프로로서 은퇴 시기를 어느 정도 생각을 해놓고 완급 조절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생각한 저의 프로 생활의 끝
지점은 40대 초반 전후라고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40대 이후로 발전을 보여주는 선수는 극히 드물기 때문에 페이스 조절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오픈을 또 준비를 하려면 적어도 1, 2년이라는 근육량을 충분히 올릴 수 있는 시간이 있어야겠죠. 질문에 대해서 제가 정확한 시점을 지금 정하진 않았어요. 클래식 피지크로서 해보고 싶은 것도 아직 남아있고 37, 8 전에는 오픈으로의 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 시점은 더 빨라질 수도 있고 더 느려질 수도 있습니다. 인기 있는 질문들은 저희가 거의 다 언급을 했던 것 같은데, 마지막으로 강두혁 열라면 폭발 사건 편에서 라면 스프 맛있었다, 별로였다, 궁금하대요. 그거 맛없을 수가 있나요? 라면 스프로 맛은 있었다. 하지만 달갑진 않았다. 예. 왜냐면 운동하는 자꾸 라면 스프로 이제 그런 거 자체가 기분이 별로 안 좋기 때문에 원래 이제 지금 촬영을 이것만 하려고 했는데 질문하고 또 에너지 드링크 좀 먹다 보니까 또 올라오네요. 이번 주에 좀 팔의 볼륨이 살짝 부족했어요. 그래서 팔 운동 좀 따로 빼가지고 오늘 살짝만 맛만 좀. 저도 마지막으로 여러분들한테 질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올림피아 몇 등 할 것 같으세요? 답변은 여러분들 마음속에 가져주시고 결과로 제가 몇 등 하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오늘은 팔 운동 슈퍼 세트로 좀 해가지고 짧고 간결하게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텀블러 조합 뭐뭐예요? 3W EAA 넣었고요. 펌핑을 좀 도와줄 수 있는 글리세롤 들어갔고요. 오늘은 좀 레몬즙 살짝 넣었어요. 레몬즙 살짝 넣어가지고 레몬 맛 조금 올리게 했고, 우선 조합을 좀 내일 좀 다르게 하는 게 약간 낙이기도 해요. EAA 맛 돌려가면서 먹고. 아시는 분들은 아실 테지만 저는 EAA 요거트를 많이 이용하긴 합니다. 야구르트 먹는 맛이 나요. 약간 좀 원초적인 질문일 수도 있는데, 잠깐만 일어나 보시죠. 이게 팔 좋은 분들 보면은 여기가 이렇게 막 사각형으로 이렇게 튀어나왔단 말이죠. 이게 어떻게 만들어요? 저기 이도 하부가 좋아야 되는 건가? 이제 약간 그럴 수도 있는데, 사실 이두는 이제 그 부착 지점에 따라서 가만히 있을 때 팔의 느낌이 좀 많이 다를 수가 있어요. 이두가 짧으신 분들은 사실 여기 밑에까지 내려와서 이렇게 크기가 힘들고, 그런 분들은 이제 짜면은 봉우리가 이렇게 많이 올라오죠. 근데 이제 여기 이두 긴 사람들은 짜면은 그 봉우리가 많이 올라오진 않죠. 그래서 사실 이두 밑에 부분이 많이 발달돼야 되는 것도 있지만 모양적인 측면에서 많이 영향을 받는 것 같다 라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뭐 이렇게 반팔 입었을 때 딱 보이잖아요, 저 끝에가. 그쵸. 근데 저기가 뾰족하게 이렇게 솟아 있으면 아무래도 좀 멋있으니까. 뭐가 몸이 좋은 건지 아시네요. 밑에까지 꽉 차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전 운동에서는 프리셔 컬로 앞에서 좀 단두 쪽을 자극을 했으면 여기서는 좀 팔꿈치 뒤로 빼서 이 장두 쪽 타격해주고 익스텐션으로 이들을 3부를 좀 늘려놨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푸시다운으로 수축에 좀 집중하면서. 그 인클라인 덤벨컬 종종 보여준 거랑 좀 다르게 네. 오늘은 약간 이렇게 통출을 받았다고 해야 되나? 네. 살짝 그렇게 하는 이유가 있나요? 큰 이유는 없고 다른 이유는 오늘따라 좀 체간이 좀 불안정한 느낌이어서 체간을 조금 더 잡아놓은 상태에서 고정시키려고 그랬던 거고요. 어제 하체였네. 네, 맞아. 어제 하체해서 그래요. 그래서 약간 좀 불안한 느낌이 있어서. 좀 빠지고 있다 보니까 좀 징그러워요. 그래요? 네. 극찬이네요. 너무 극찬이죠. 감사합니다. 더 징그러워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운동은 원암으로 이제 컨센트레이션 컬 하는 것처럼 케이블로 해줄 거고요. 마지막 딥스로 전체적으로 3도 다시 시켜주고 깔끔하게 마무리할 생각입니다. 재훈 씨 온라인에서 네. 최애 팔 머신인 거예요. 와, 최애 팔머신이요?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근데 너 오늘 이거 안 쓰면 집에 못 가. 라고 할 수 있는 거지. 근데 3두는 저는 개인적으로 뉴텍 오님 딥스 그거 하나만으로 좀 잘 오고, 그 다음에 2두는 진팔공에 있는 약간 이노베이션 컬 로봇팔 같은 거. 네. 그건 좀 특색도 있고 좀 써보기 힘든 머신이기도 하고. 사실 오늘 그 질문 그거 찍고 PD한테 딱 20분만 한다 그랬는데 지금 한참 오버됐어. 참아야 돼.
RTO가 시작할 시기가 왔습니다. 사실 올해 RTO 뉴욕부터 시작이었지만 올림피아의 여정 동력합니다.